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간과 12지 중에 12지에 해당하는 글자를 문자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계 한번 그려볼까요? 예. 그러면 밤 12시를 쥐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쥐 시간이다. 정반대에 말이 가장 액티브한 시간이 말 시간이다. 새벽 2시입니다. 소 시간이에요. 소가 아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범의 시간입니다. 범은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새벽 4시에 디너를 즐기고 그리고 푹 낮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거죠. 두 귀가 쫑긋한 토끼, 호랑이가 잠든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러 호숫가에 오는 이 토끼 시간이 아침 6시죠. 새벽 안개는 지구가 부끄러워서 덮고 자는 저는 이불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햇살이 떠오면 안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용. 아침 8시입니다. 그리고 10시. 뱀은 벼는 동물이죠. 그렇지만 밤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 10시에 뱀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겁이 많은 착한 양은 오후 2시. 그리고 동물 중에 서유기에도 나오지만 배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원숭이 오후 4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시 어김없이 닭이 회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과 후각이 인간보다 몇백 배 뛰어난 개. 그래서 초저녁 개 짖는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개 시간입니다. 10시는 돼지. 돼지. 돼지는 많이 먹으니까 돼지 시간에 디저트를 한 번 더 줘야 주인이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12시간을 동물에 대입시킨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쥐는 한자로 쥐서자예요. 쥐서. 쥐의 이빨이에요. 쥐의 이빨. 앞발, 뒷발, 꼬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쥐서. 소는 뭘까요? 소우자죠. 소우. 이건 소의 전면 모습입니다. 두 뿔과 얼굴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범, 목을 뒤로 돌리고 있고요. 이건 범의 얼룩 모습이 이렇게 7, 7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발, 그 다음에 뒷발, 이렇게 범호. 그 다음에 토끼. 토끼는 두 귀는 길쭉, 두 눈은 땡글, 앞발은 짤쑥, 뒷발은 길쭉, 꼬리는 딸랑. 이것을 요즘 이렇게 쓰죠. 꼬리. 토끼, 토. 우리도 토끼지만 한자도 토라고 합니다. 용. 자, 용의 뿔과 얼굴, 그리고 몸을 나타내는 비늘. 몸은 뱀을 닮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복자. 용은 신령스럽기 때문에 하늘과 물속 자유롭게
그래서 이 전복자를 쓰고, 그 다음에 몸기 자를 썼네. 그렇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세를 알아볼 때 석삼자가 들었죠. 이 용이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뱀. 예, 뱀 몸이고 머리고 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집이죠. 뱀은 우리 인간과 역시 돼지처럼 같이 살았고,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집에 누워 사는데 뱀도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토담집을 짓고 살 때 쥐들이 구멍을 내면은 집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뱀이, 구렁이가 같이 살면서 그 쥐들을 막아주니까 집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을 집 지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갈퀴, 말, 네 다리, 마, 양 두 뿔, 역시 전면에서 본 소우자처럼 전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숭이, 포유동물이니까 개사슴 록변을 썼습니다. 개견자를. 뒤에는 사람 중에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후라 그래요. 화살 시자도 있고, 화살로 목표를 적중한 사람. 그러니 동물 중에 벼슬 한 동물이 바로 원숭이입니다. 다음은 닭입니다. 닭은 어찌자에 세조. 닭을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꼬꼬댁 합니다만은 개자로 봐서는 깨깨댁 서로 발음이 서로 상통하죠. 뭐 비둘기는 구구 하니까 비둘기 구고, 참새는 짝짝 짹짹 하니까 참새 작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는 한자로 큰 개를 개이지만 여기 12지에서는 요거는 구속받는다. 이렇게 쓰면 구속받는 포유동물이다. 즉 인간에게 구속을 받는 짐승, 개. 자, 돼지입니다. 돼지. 역시 포유동물 중에 이 자는 자글자글 놈자자,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삶을 자자입니다. 삶는다는 뜻이에요. 돼지 저자입니다. 자, 볼까요? 쥐서, 소우, 범호, 토끼토, 용용, 뱀사, 말오, 양양, 원숭이원, 닭개, 개구, 돼지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쓴 12동물은 땅을 보고 사는 실제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이 바라보는 신이 있어요. 천신, 지신, 땅의 신이 있고, 그리고 인신, 아마 조상이 되겠지요. 사람의 신이 있습니다. 땅을 대신하는 12지, 이거는 신이에요. 신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다시 말하면 한자 중에서 신으로 모실 만한 이것과 관련되는 글자를 12자를 따왔으니 그것이 바로 12지가 됩니다.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자는 쥐신입니다. 축! 예, 소가 아니에요. 깍지 낀 손입니다. 추워서. 인! 예, 집 앞에서 뭐 무기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범을 상징하는 신으로 본 거예요. 묘하게도 두 귀가 갈라져 있으니까 토끼묘라고 하긴 하지만 토끼는 원래 토끼토고 이건 토끼의 신입니다. 묘. 그 다음에 진. 예, 이거는
대합이었어요. 농기구였어요. 대합 또는 농기구인데 이걸 그냥 용해 대신에 신으로 가져온 글자고요. 그 다음에 사, 뭐 오히려 몸기자와 닮았지 뱀하고는 전혀 닮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기 모습이에요. 태반 속의 아기 모습을 가지고 뱀의 신으로 사용한 거죠. 오, 이건 절구였어요. 절구. 예, 이렇게 하면 절구 저자입니다. 저 머리 위에서 햅쌀이 절구처럼 때린다고 해서 이 오, 절구를 가지고 말의 신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미, 나뭇잎이 아주 무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 해서 부정적인 부정사예요. 안일미자가 양의 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번쩍 번개예요. 번개. 번개를 가지고 원숭이 신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자체가 원숭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 이거 술단지예요. 술단지. 술단지하고 닭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요. 단지 달개 신으로 왔을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술, 역시 요 뭐 개꼬리가 달려서 개다 아닙니다. 술 역시 무기예요. 무기를 개신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 해자는 양자로 데려온 사람을, 직계가 아닌 사람을 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돼지 신으로 보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이것은 12지 신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선조들은 하룻밤을 5개로 나누었어요. 술시를 초경, 이거는 2경, 밤은 깊어 3경인데 자신은 뭐예요? 3경, 축신은 뭐예요? 4경, 그리고 인신은 5경입니다. 하룻밤을 5경으로 우선 나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 자시 정확한 것을, 정확한 그 시를 자정이라고 하죠. 밤 12시. 실제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지만 자시, 자정이라고 하고, 그럼 반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오시에 제일 바른 것을 오정, 사일엔 오정 사일엔 분다 라고 할 때 나도자 바를 정자 오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월입니다만은 쉽게 가면은 정월은 인월이 정월이에요. 옛날에는 음이 극에 달했다. 다시 말하면은 태양이 가장 짧은 그 동지가 바로 한밤중이야. 하루로 치면은 동지가 있는 달이라 해서 동지달인데 음력으로 11월이 바로 자월이라 이런 얘기야. 음이 가장 강했던 때, 음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밝기 양이 나타나고 쭉 나타나기 시작해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음력 11월에 정반대 동짓달, 섣달, 정월, 2월, 3월, 4월, 5월. 5월은 음력 5월이에요. 발음이 이리 중요하다고. 4월은 당연히 음력 몇 월이에요? 4월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 같죠? 자, 그럼 1년에 한번 맞춰볼까요? 쥐달, 자월, 축월, 춥다. 동지, 섣달, 춥잖아요. 소한 대안이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인월, 이것이 정월입니다. 정월. 예. 왕은 사인검을 가지고 있죠. 사인검. 인자가 들어있는 해, 인년에, 인자가 들어있는 달, 인월에, 호랑이 달에, 인일, 인시, 즉 인자가 4개 있다 해서 사인검. 이건 최고의 검이 되는 거죠. 자, 묘월, 음력
2월, 음력 몇 월? 3월, 음력 4월은 4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월은 동짓달, 음력 11월, 축월은 음력 섣달, 한내가 섰다, 섣달. 그 다음에 정월, 새로 선다 해서 정월 1월이죠. 음력 1월, 정월 1월. 2월은 묘월, 3월은 진월, 4월은 4월, 5월은 5월, 미월. 그래서 이건 6월입니다. 음력 7월은 언제예요? 신월. 분명히 번개 많이 친다고. 6월은 음력 8월. 음력 9월은 술월. 해월은 10월 상달, 음력 10월. 이렇게 하루에 12때, 1년 12달과 12지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12지는 그 글자 자체는 신이기 때문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는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지. 지는 땅을 나타낸다. 지탱하다.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자자의 갑골문 형태를 보면은 얼굴입니다. 얼굴. 아예 얼굴. 그죠? 머리카락이고 얼굴 모양. 지금의 자자하고는 갑골문의 자자는 완전히 다르죠. 모양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욱더 뭐 간략히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갑골문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막 부족이 달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자가 좀 뭔가 하면 정수리 신이야. 근데 이 정수리 신, 이거 얼굴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얼굴을 이렇게 나타낸다. 나중에는 이 뿔을 없애고 정수리 신자를 줄여서 밭전자로 만들고 이 밑에 심장이 뛰고 가슴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정수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생각이다. 이래서 생각 사자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얼굴이다. 어린아이. 이 글자가 전서에 오면은 얼굴이 크니까 금방 난 아이는 얼굴이 2분의 1이래. 몸 전체에. 그 다음에 두 손은 나와 있는데 다리는 하나밖에 없네. 이상하게도 아들 자자의 전서를 보면은 손은 두 개인데 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둘이었는데 이 글자의 해답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바보 몇 자인데 아직 어릴 때는 지혜가 열리지 않았다고 본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다리로 밀면서 뜨거운데 또 떨어지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강보로 다리를 쌓아둔 모습입니다. 이해가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다리 부분을 쌓아놓은 모습이 이럴 때는 바보스러울 때고 이 아이는 반드시 옆에서 누구가? 어른이 보호해줘야 된다. 이것이 보전할 보호. 쉽게 하면 어른이 옆에서 어린아이를 지켜볼 보호할 보자인 거예요. 그럼 다리가 하나로 표현한 것이 이해가 가지. 그렇죠? 자, 여기에서 물론
해서가 되면은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모습은 이걸 반대로 한번 써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하면은 태어난 아이에게 고기를 줘서 기르다. 기를 육자의 아이의 아들 자자 모습이 있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모습입니다. 여기도 물, 양수지요.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여기도 물,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흐를 유자 있는데 여기에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죠. 다음 축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자의 갑골문 형태는 이렇게 생겼네요. 학자들에 따라서 첫 번째 이거는 손톱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문회자 소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서는 이렇게 쓰고요. 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손이라는 사실에는 어김이 없지, 그렇죠? 아까 제가 추월은 춥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추워서 아마 장갑을 끼고 깍지 낀 손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인데, 추워서 오그린 손. 전쟁이 일어나서 진 쪽에는 승자에게 양을 손으로 주는 걸, 이 글자 뜻이 뭔가 하면 부끄러워할 숫자예요. 부끄러울 수야. 왜? 양고기를 주면서 화해를 요구하자면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그린 손인 것이 확실한 것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인꼭지뉴라고 합니다. 인꼭지뉴. 요즘은 돌로 도장을 새기지만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도장에 쇠로 만들었어요. 녹여서 만들었다고. 주조해서 도장을 만들었는데 그 손으로 그 도장의 고리를 만드는 요걸 뉴라고 했다. 뉴. 그러면 이것은 손으로 고리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문유라고 하면 문고리를 가리키고요. 이 도장의 머리를 용 모양으로 했다면은 이걸 용유라고 해요. 용유. 용처럼 만들었으면은 용유라고 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자, 옷을 해 입는데 실사변에 이랬으면은 손으로 고리를 끼는 건 뭔가 하면은 단추죠. 이것이 바로 단추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축자 이것은 소와 관련이 없고 손이라는 의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인자로 가보겠습니다. 갑골문 형태는 인자가 이런 모양이에요. 화살이 보이나, 그러죠? 동그라미가 뭘까? 뭔가 화살이 뚫고 지나간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표적으로 보면 표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소로 되면은 집이 있고 집면, 그 다음에 화살 끝이 이렇게 바뀌어요. 또 바뀌고 왼손, 오른손 이렇게 두 손으로 화살을 맞잡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화살을 집 앞에서 딱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삼갈인, 삼가다, 조심하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지에 인자로 사용되기 시작하자 이 원래 이런 뜻은, 표적이라는 뜻이나 삼가다라는 뜻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인이 가리키는 시간과 방향만을 가리키게 된 거죠. 다음에 묘자입니다. 묘자의 갑골문을 보면은 이런 형태예요. 이 글자의 본자라는 거야. 구멍혈 밑에 묘자가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운막교자거든요. 운막교. 이 구멍혈이니까 옛날 동굴 생활할 때 들어가는 입구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남녀가 교구.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것을 교구라고 해요. 이거는 남이고 이건 여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묘가 들어가고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알란자야. 그러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네. 2번이 정답이란 생각이 드는 거야. 교구 이후에 정자를 표현한 겁니다. 유정란이죠. 알 중에 유정란을 나타낸 거예요. 이 형태로 보면 또 갈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갈라지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나무 중에 버들유자 보면 왜 돼요? 좌우로 그냥 싹싹, 그렇죠? 바람이 자신을 맡기고 자라는 나무가 버들 아니에요. 그죠? 예, 갈라진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 토끼 귀가 먹길 쭉 아닙니다. 토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토끼 신을 묘로 표현했을 뿐이다. 구태 얘기한다면은 음력 2월, 양력 3월 좋은 때에 글쎄요, 새들이 암수소로 만나서 아주 요란하다고요. 새들의 교구가 이루어지고 또 버들류가 이때쯤 싹을 틔우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다. 참 탁월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절로는 음력 2월, 양력 3월, 하루 중에는 아침 6시, 그렇죠? 이제 해가 뜰 때를 가리킵니다. 그럼 해가 뜨면 어야 돼요? 어둠과 밝음을 가르고 해가 나타나니까 또 절묘한 선택, 묘시라는 게. 예, 이어서 용진 진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자의 갑골문 형태는 물론 이거의 반대 형태도 있어요. 반대로 되면 또 생략해서 이런 모습도 있어요. 갑골문에, 진짜의 갑골문에. 좌우지간 용은 아니죠. 어쨌든 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 첫 번째 조개다. 12지에 하나로 사용되니까, 12지에 진짜로 사용되니까 새로 만든 글자가 조개 신자가 있다. 봐라, 조개가 아니냐. 그럴듯하죠. 아니다. 오른쪽에 걸 봐라, 왼쪽에 걸 보든지. 마치 괭이와 같은, 또 아니면 쟁기와 같은 농기구가 아닐까? 이 글자가 무슨 자예요? 농사농자에 신이 들어있지요.
농사는 언제부터 지어야 되는데 밤에 못 지어. 먼저요. 새벽신. 새벽부터 지어야 됩니다. 시는 몇 시예요? 아침 8시부터 이제, 그죠? 네. 낮이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사농자의 갑골문 형태를 살펴봅니다. 나무, 숲을 님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넓은 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을, 숲을 농기구로, 괭이나 쟁기로 농기구 들고 파헤치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해서 숲이 뭐로 바뀐다? 밭으로 바뀐다. 그리고 손도 줄이고 농사농자 중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것이 바뀌어서 나중에 곡자를 쓴 것은 쟁기질 할 때, 밭을 팔 때 이리저리 굽이 그렇죠? 골마다 두루두루 파니까 이렇게 농사농자를 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뱀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사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전서에 오면은 더 멋있게 이렇게. 이 글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뱀사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뱃속의 태반 속에 쌓인 태아 사자지만 이미 이자야. 이미 그러나 잘 태어나면 몸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요거는 뭐예요? 태아가 드디어 아가미 호흡에서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서, 지금은 부사로 임의로 쓰입니다만은 태어나는 모습이고, 이제 이 허파가 열리는 모습,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리고 완전한 내가 되는 이런 과정인데, 요 세 글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감싸 보겠습니다. 포대기.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모습이야. 모양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만, 쌀포자야. 어미 몸속에 태아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태포, 육달을 속에 이렇게 쓰면은, 우리 지금 세포라고 할 때 포자입니다만, 원래 이거는 세포란 뜻이 아니고 태반 속에 쌓여 있는 아기, 태보 포자예요. 지금은 쉘, 세포의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만, 세포도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골기째, 소포째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포를 나타내고요. 포라는 발음도 포대기, 포옹하다, 둥글고 싸고 있는 그런 개념이 이 발음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 이 글자네요. 오. 난 12시네요. 그리고 음력 5월. 갑골문에 보면은 이런 형상이에요. 절구 오자인 겁니다. 이것이 모양이 바뀐 것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절구 밑둥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바뀌어요. 근문시대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소전에 가서는 아주 모양 좋게 원모습과 절구 모습과는 많이 변화되고,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절구 오자가 말의 신으로 쓰이니까 할 수 없이 절구를 나타내는 이 글자는 새로 만든 거죠. 절구, 저자를 만들어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미월입니다. 음력 6월인데
이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나무 가지. 원래 있는 나무에다가 더 나무 가지가 많은 걸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 모습을 살려서 나뭇가지, 또 나뭇가지, 줄기, 뿌리 이렇게 소전에서 밑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쓰면은 민데, 원래는 나뭇잎과 가지가 무성할 밑자예요. 무성할. 그런데 무성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 여기에서 무슨 뜻으로? 부정의 뜻, 안일 미자로 지금 나무와 관계없이 안일 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우선 무성하다는 뜻을 한번 보세요. 입안에 무성한 먹거리가 들어오면 맛을 느끼죠. 만미.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에서 나온 글자를 보면은 아직도 여자가 아니다. 윗누이 자, 아랫누이 매. 미성년의 여자를 가리켜 가지고 아랫누이 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여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가 뜨긴 떴는데 아직도 해가 아니야. 동쪽에 부음하게 밝아올 때, 무지몽매할 때 매자입니다. 어두울 매. 결론적으로 이 미는 나무가 무성한 모습이지 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지 중에 신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신은 갑골문의 모양을 보면은 도자기에 나오는 무늬 같은 이 기하학적인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또 휘어지게 해서 금문에는 또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소전에 오면은 이 신을 손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남녀 교구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신인데 이 글자가 해서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신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긴 것은 꼬부려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의 약자예요? 번개 전자. 바로 이 신은 번개. 번개란 건 뭐예요? 구름 사이를 뚫고 음과 양이 만나서 구름 속에 허공에서 뭔가 번쩍하면서 빛이 내려온다. 그 빛은 뭔가 뚫고 빛이 내려온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의 원흉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진노함이랄까요? 신의 어떤 계시를 나타냈다고 보고, 여기에서 발전한 글자가 바로 이건 제단이기도 하고, 윗상자, 하늘에서 햇빛, 달빛, 별빛, 보일시, 계시할 때 이 시, 하늘에서 삼광이 비치고, 그것은 신의 작용이다. 이래서 가드 신자를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번개처럼 아이고 허리야 하고 쭉 펴면 뭐가 돼요? 펴나가다는 뜻이 됩니다. 젠틀맨을 우리가 신사라고 하지. 이 신은 뭐냐? 실크를 쭉 길게 다려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마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 보면은 이 옷 위에 막 양쪽에 멋있게 이렇게 걸치고 계시죠? 뭐 긴 띠를 걸치고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긴 띠 또는 큰 띠 신자예요. 원래 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벼슬이 높아서 긴 띠를 두르고 있는 선비다. 거기에서 이제 신사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신은 원숭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번개를 나타내는 글자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 유자 보겠습니다. 유자는 뭐 이 자체로도 아마 옛 모습과 가장 변화가 없는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보면은 술동이 모양, 소위 우리가 빗살문이 기억나나요? 그는 김양동 교수는 여기에 있는 이런 문양의 빛이 서양 사람들이 이 콤이라고 해서 우리는 머리를 빗는 빗질하다 할 때 이 머리 빗는 빛, 이 빗살문이라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 신자에 예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 빛은 바로 농경사회에서 신으로 보았던 이 빛이 아니고 햇빛, 달빛 할 때 이 빗살문이다. 이렇게 아주 큰 아주 문화적인 스푸트닉 쇼크를 주셨는데 저도 절대 맞는 것 같아요. 이때 그릇을 보면은 이렇게 밑이 둥글어요. 이 둥근 질그릇이 평평하게 되는 데는 아마 수천 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자가 전서에서는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예설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모양 그대로죠. 가장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라고 쓰고 있는데 왜 술독이라고 하느냐? 옆에 삼손 붙여 뭐예요? 술주자가 되지, 그렇죠? 이 삼수변이 붙은 걸 볼 때 이거는 그릇 중에도 술독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지 중에 11번째 술. 이것도 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근거로 갑골문을 보면은 역시 날이 넓은 칼, 이것을 긴 자루에 이렇게 묶어 놓은 모습이 술자입니다. 이것이 전서가 되면은 이액이 옆으로 가고 그다음 창과자입니다. 창과.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으로 술자가 완성이 되고 지금은 한일자를 쓰고 이렇게 그냥 저는 외우기 좋게 개가 있으니까 개를 뜻하는 신의 이름으로 술이다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 개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도끼 모양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무기는 도끼 그네죠, 그죠? 그리고 이 글자가 뭐예요? 도끼 부. 이것이 가장 소중한 생활 도구야. 짐승이 나타나거나 사냥하러 가거나 항상 이것은 내 가까이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도끼는 항상 문 옆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글자가 도끼 놓아둔 곳, 이것이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글자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끼 모양의 무기, 도끼 술이다. 이 글자가 12지 중에 하나로 쓰이자 이제 종적이 없어. 이 글자가 사용된 예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글자하고 비슷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창과자지, 그렇죠?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인 자. 창을 들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수자리 숫자야, 수자리.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글자는 술이 아니고 수입니다, 수. 이 글자의 갑골문을 또 창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서에서도 이렇게 창이죠. 이렇게 창인데 이 앞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살펴봤더니 분명하게 사람을 나타내는 이 사람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자리, 수, 술, 발음도 비슷하지만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해자, 돼지의 신입니다. 이걸 억지로 돼지로 설명하려니까
돼지의 몸이다. 돼지의 뭐 다리도 잘랐다. 그럼 왜 뒷다리로 남겨뒀는데 이게 막 전부 다 이제 이걸 돼지로 많은 언어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제물로 바치는 돼지다. 그렇다면 희생이란 글자를 보면 전부 다 희생의 제물로는 소를 쓰고 있죠. 생도 뭐예요? 소를 쓰고 있죠. 소 중에도 어떤 소를 쓰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놈으로만 쓰고 있거든. 전부 소. 물론 여러 동물을 제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긍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갑골문에 보면은 이거 비슷한데 앞다리, 뒷다리, 뚱뚱한 배. 이 글자가 뭔가 하면 전세에 오면은 이건 그야말로 집가자 안에 있는 돼지 시자가 맞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 돼지 발도 자르고 또 그럴듯해 모양 보는 그렇죠? 고민은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어느 학자 중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전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람이죠. 전서에서 이제 해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해자는 사람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윗상자예요, 윗상자. 윗선조를 모시는 어떤 조상을 모시는 어떤 자리에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얘는 뭐냐? 들어온 우리 집의 자식이고 얘는 수양 아들이란 거예요. 수양이란 거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 기를 숫자가 아니고 거둘 숫자. 내 자식은 아니지만 거두어서 기르는 아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보통 수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요 글자에 두고 수양 아들 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제일 끝자리에 있으니까 제사에 직접 가담할 수 없는 자식, 수양 아들 정도로 취급을 했구나. 해자가 들어간 글자를 이제 살펴보면은 수양 아들이라는 뜻 속에서 배척받는다, 배척하다, 내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색일각이죠. 돼지의 칼을 들이대 말도 안 되죠. 색일각자는 뭔가 하면은 칼로서 도려낸다, 도려내다, 배척하다, 버릴 것을 칼로 도려낸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글자가 핵폭탄할 때 핵이야. 원래 무슨 자예요? 과일을 먹으면은 씨는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복숭아 먹어도 즙만 먹지 씨는 버리잖아. 여기에도 역시 씨는 버릴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자, 입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어. 이물질. 기침을 하죠. 기침 해자야. 더욱더 수양 아들, 즉 아들이 아니면은 데려온 사람, 조상을 모시는 사람은 제주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어쨌든 지차다, 끝이다, 도려낼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해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충격. 자, 이게 해자가 뭔가 하면은 아이 해자야. 사전에는 아이 해자로 해놨는데 아들자가 있는데 이 해는 뭘까 도대체? 얘는 성이 같은 자식이고 이 아이는 그저 쪼무레기들, 이 집 아이든 저 집 아이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출해도 되는, 배척해도 되는, 도려내도 되는 그런 쪼무레기를 뜻합니다.
나중에는 해실해실 뭐 웃을 때 웃음 해자로도 쓰이고 합니다만은 또 하나 볼까요? 찌꺼기 버려야 될 것 중에 힘써서 버려야 될 게 있어. 꾸짖을 핵이야. 요새 이게 유행하죠. 탄핵할 때 핵자야. 힘써 내몰 핵자라고. 찌꺼기라는 의미가, 덤이라는 의미가 이 핵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 뼛속, 이게 뭔가 해골이죠. 해골. 사람이 해골은 뭔가 하면 죽고 나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은 것을 해골이라 하거든. 살 붙은 걸 해골을 안 해. 그래서 이 해는 떨어져 나가다, 이런 의미. 도장을 새겨도 떨어져 나가고, 과일을 먹어도 씨는 떨어져 나가고, 입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이물질이 들어도 기침으로서 떨어져 나가고, 탄핵을 해서 지위가 떨어져 나가고, 해골은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해가 아니냐. 이 12동물이 그 자체가 12지가 아니라 신으로 섬기는 12지 신을 삼기 위해서 어떤 자를 사용할까 굉장히 고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 해자는 이제 떨어져 나가다. 그래서 결론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는 그 동물, 쥐, 소, 봄,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뜻하는 글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글자에서 이 12지 신으로 삼기 위해서 상징 글자로서 가져온 글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십가는 곡물의 일생, 1년의 과정이었죠. 갑이 씨앗이 발아해서 해가 씨앗을 나눠주고 심는 모습까지, 그리고 자에서 해까지는 1년 12달, 음력 11월에서 다음 10월까지. 왜 11월부터 시작했다고요? 해가 가장 짧은, 음이 가장 강한 때가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동짓달이니까 자월은 동짓달, 축월은 추운 섣달, 그 다음에 인월이 정월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4월은 4월, 5월은 5월, 미월은 앞이 안 보여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해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뭔 자로 표현할까 고민한 흔적을 우리가 문자학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